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제 제 주변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독서 논술 학원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독서는 근데 이제 저희 애는 독서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냥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보게 하는데, 이제 엄마가 가정에서 이제 독서 논술 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논술 쪽으로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엄마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알고 지도할 수 있는 추천 도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나요? 아, 그러면 이게 정석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경험담이잖아요. 가능한 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담으려고는 했지만 이건 하나의 사례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엄마가 일을 하시고 봐주실 수 없는 환경이라면 독서를 좋아한다면 독서 논술 학원을 하는 거 저는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독서가 다른 방법보다 정서적인 거며 뭐 여러 가지 이해심이며 감성이며 공감력 다 주잖아요. 거기에 논리력도 주죠. 두뇌 사고 주죠. 근데 선생님이랑 하니까 좀 더 싫은 책도 읽어요. 이럴 때는 책이 너무 싫다고만 안 하면 전 자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책도 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좋고, 독서 논술 학원은 조금 지름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 방생처럼 해서 취미로 해서 다량으로 해서 한꺼번에 잡아먹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 독서 논술은 예를 들어 그런 거, 경제신문에 어떤 기사를 읽으면 한국말로 읽었는데 뭐지? 이런 적 있으시죠? 그런 추상성이 있는 책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아니면 읽으면 여기엔 뭔지 그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국어는 거의 독서력이거든요. 근데 하나 일치가 좀 안 되는 국어 영역이 딱 고등학교 그 수능에서 그게 있어요. 넌픽션,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 기사가 나오고 막 수요 공급의 법칙, 한계 형성 법칙, 그다음에 뭐 마찰력에 대해서, 부력에 대해서 막 나오거든요. 막 천문학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가장 많이 틀린 영역이 국어에, 독서 많이 하는 애들 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읽어도 대학 잘 가는 애들 많아요. 독서 하나도 안 했는데 가는 애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논리력이 있는 머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학만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넌픽션을 쉽게 하니까 우리 애는 독서 안 했는데도 잘 갔어요. 당연히 맞죠. 근데 그게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일을 하시고 애가 독서를 한다면 독서 논술 학원이 싫어요 라는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에 싫어요가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럼 독서 논술 하는 대신에 뭘 좀 빼줄까? 빼면 또 얘가 괜찮거든요. 그 빼는 거를 흔쾌히 빼주시면 독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 논술 학원으로 중학교 때까지 충분히 가면 고등 국어가 되고 다른 과목의 파급력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남냐? 영어가 남죠. 영어를 독서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좋냐면 독서 논술 학원이 주로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영어도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러면 남들은 국어 하루 가고 영어 이틀 가고 숙제가 있는데 얘는 숙제가 없이 영어 하루, 국어 하루 독서를 하면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숙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는 더 많이 생기는데 시간이 줄었고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가능했냐? 저도 일을 했지만 저는 얘네들하고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것과 이 독서가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유리했어요. 훨씬. 그래서 이거를 다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는 아이들마다 다 다른 방법을, 솔루션을, 코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가 일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 엄마랑 아이가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아빠는 가부장적이냐 아니냐, 이런 게 다 고려가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푸시하는 성격은 아니세요. 근데
아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랑 대화가 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독서를 살려주시는 걸 추천하고, 독서와 영어 독서, 국어 독서와 수학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사람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네. 없으면 질문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비 아빠. 질문이 네. 또 있으시구나. 네,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교육의 집합체입니다. 사교육. 사교육의 집합체입니다. 아, 네네. 그런 세대시잖아요. 제가 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운영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근데 수학인가요? 영어인데요. 아, 영어.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독서가 유일한 영어 습득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 근데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좀 괴리가 좀 있어요. 한글 책을 읽으면은 이만큼 재밌는데 영어 책을 읽으면은 수준 낮은 책을 읽어야 되니까 조금 많이 재미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런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려고 책을 가지고 항상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괴리를 좀 좁히기 위해서 혹시 작가님의 팁이나 이런 게 있을지. 아, 그런 거 있어요. 한글 책으로 많이 가 있으면 생각 지도는 한국말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뭐가 힘드냐면 어머니들이 영어를 너무 강조하셔서 한국말로 안 된 영역을 영어가 막 넘어갈 때 있어요. 한글 책을 하나도 있는데 영어에서 제가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글 책 안 읽지? 그럼 100% 예예요. 우리가 외국어로 배우는데 영어로 먼저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말의 자판기를 알면 영어가 밴딩 머신이 오면 그게 공부할 생각 나는데, 한국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밴딩 머신이 계속 나와요. 그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저는 전략이 그랬어요. 영어가 만능이라도 아니었고, 한국말로 가 있는 거에 한 7, 8부 정도에서 따라가자로 저는 컨셉을 정했어요. 그래서 얘가 간 데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영어를 늦게 시작해서. 그러면 너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어디니? 그럼 있어요. 그 장르의 영어 버전.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마법의 시간여행을 좋아했으면 매직 트리하우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씩, 왜냐면 이미 알던 게에서 해리포터 좋아하는 애들은 장면이 다 기억나거든요. 막 5번, 6번 봤고 다 걔가 뭐가 하는지 아는데 갑자기 해리포터를 주면 못 읽을 것 같죠? 읽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림이 막 지나가고 있으니까 몰라도 아는 것처럼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 그 읽는 실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와 한글 차이를 갭을 메꾸는 방식으로 제가 활용하는 게 재미있게 읽은 장르의 바로 그 번역서, 영어. 그 책을 하면 빨라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책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해리포터 영화를 무지하게 봤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수준은 이 정도여도 해리포터로 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아니까. 그러니까 영상이나 어떤 책을 매니아로 좋아한다 그럼 참 쉬워요. 그렇게 해서 점프하는 방법이 있고, 만화 스타일로 가는 스타일 있고, 아니면 안 그러면 선택에 있어서 너가 이거를 빨리 인지력으로, 지금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이렇게 전일에 얘기해. 너 한글 이렇게 하는 애는 반드시 영어도 잘할 수밖에 없어. 왜? 같은 뇌를 사용하거든. 영어하고 한국말이 다른 게 99% 일치하고 그 껍데기만 1% 다른 거잖아요. 영어로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하고 같은 영어 여기서 돌아다니는데 껍데기가 ABC냐 기억력이냐 다른 게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한글 책을 많이 읽고 한국말을 잘하는 애들은 영어로 하면 금방 올라가요. 신기하게. 어느 쪽에 하나 가 있으면. 그래서 한글 책을 많이 읽는 거를 계속 하면서 선생님이랑 계속 하면 이거를 차이가 적게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이건 견뎌야 되잖아 하면 알아들어요. 왜 싫으냐면 다른 애들은 높은 책을 읽는데 나는 수준이 낮은 거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괜찮아. 선생님은 너보다 너 때 나 ABC도 몰랐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선생님 영어 잘해 못해? 잘한대. 선생님 언제 ABC 알았게? 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럼 지금 너랑 나랑 만약에 같은 시대에 만났으면 넌 영어 천재야, 천재. 이렇게 해서 비교의 이거를 없애주고 옆에 사람이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부터 읽어도 중학교 영어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왜 꼭 다른 애들보다 잘해야 돼?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지루하지 좀. 지루하니까 요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좋냐면 영어로 영상 있잖아요. 뭐 스펀지밥이나 뭐 여러 가지. 까이오도 있고 아니면 그 외국 미국 애기들 영화 있잖아요. 애기들 프로그램. 그런 거를 많이 보면 조금 밑바닥 거를 조금 올릴 수 있어요. 챕터북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되더라고요.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이란가 아니면 디즈니 영화. 뭐 겨울왕국 다 애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로 몇 개를 막 하면 이렇게 챕터북으로 붙이면 붙어요. 쉽게. 그리고 공주 좋아하는 애들은 공주로 붙이면 되고 영역을 애들별로 다르면 똑같은 그 레벨이라고 미국 그 영어에서 AR로 나오지만 얘가 좋아하는 거면 3.0인데 싫어하는 거는 1.0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고려해서 이 좋아하는 영역에서 계속 하면 한 챕터북 30권을 읽잖아요. 그럼 그 작가가 주로 쓰는 단어가 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별로 특성을 맞춰주시면 되더라고요. 근데 비교는 안 하게. 너랑 얘랑 달라 이렇게. 너는 반드시 잘할 수 있어. 왜? 한국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애는 선생님 해봤는데 꼭 잘하더라고. 이런 확신을 주시면 되고 어머니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2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해봤거든요. 영어 너무 싫다고 하는 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틀씩 하는데 선생님 숙제 없어. 단어 안 해. 근데 선생님이 너 꼭 잘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갔잖아요. 그리고 재밌다고만 해야 돼. 막 이게 해요. 그래서 재밌다고 해서 가잖아요. 숙제 하나도 없이. 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머니 가서 그 학원에 나왔던 그 학원에 가서 테스트 하세요. 숙제 없었잖아요. 레벨이 이 같은 학년 고 하던 애들보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걔가 열심히 했냐? 그렇지도 않고 맨날 선생님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만 해도 독서가 훨씬 빨라요. 그 독서의 힘을 믿으시. 언어잖아요. 언어는 이게 눈뭉치를 빨리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굴리는 건데 우리나라 영어 생각해보세요. 그 영어 회화도 없었고 기본 생활 영어 용어가 없이 거창한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뭉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굴려봐요. 굴러가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얼마나 우리나라 영어가 그러냐면 영어는 의자는 체어밖에 안 배웠잖아요. 근데 영어로 의자를 나타나는 단어가 50가지는 되더라고요. 그걸 걔네들은 실생활에서 뭐 벤치냐 스툴이냐 뭐 스와이어냐 다 달라요. 그런 게 다 뭐 암체어냐 다 다른 거를 일상에 사용하는데 우린 항상 쉐어를 하죠. 그러면 말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책에서는 그림으로 나오니까 그걸 금방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유연하게 돼버리는 거죠. 대답이 됐을까요? 네. 조금 더. 예를 다양하게 들어주시고 또 설명도 잘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0개의 지금 시간이 흘러가서 2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더 덧붙이고 말씀이나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 인생의 2막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이들이 교육이 끝나면서 2막이 시작이 됐는데 2막이 또 1막보다 더 다이나믹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공부, 학교 레벨 이런 거로 가려져서 막 정신없이 가는데 여기야말로 정서가 다인 영역이 오더라고요. 뭐 명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 1막에서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 표현이 됐고 감성적이었냐에 따라서 내가 부모랑 말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힘드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엄마들이 또 이렇게 막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은 괴로운 거예요. 제발 좀 엄마 좀 내 거 좀 신경 안 쓰고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은 자기가 굴러가던 그게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울한 엄마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나 애들 다 키우면 결혼하기로 했어. 이 부류가 너무 많아요. 왜? 아빠는 무관심한 게 좋았고 아빠들 외로웠거든요. 바깥에서 헤매느라고. 집에 가봐야 강아지 서열, 애들 서열, 다음에 남편, 아 당신이 해 하고 대화도 안 했죠. 그러니까 대화거리도 없고 서로 융합도 안 되고 왠지 막 남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우리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 아빠가 사실 가장 쉬운 거는 엄마 아빠가 맨날 깔깔거리고 재밌게만 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 안 나가고 웬만큼은 다 한다는 거죠. 근데 과하고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상에 뭐상에 오히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기간에 우리들도 우리를 위한 독서를 좀 하셔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엄마들 독서를 왜 못했을까? 바빠서 못했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우리끼리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독서 모임 같은 거 하고 싶고요. 애기들끼리 독서 모임을 하고 독서 끝나면 놀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걸 못했던 게 또 제 독서가 부분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개가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독서가 선진국들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왜 독서가 그들은 되냐면 수업 시간에 독서를 해요.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이들이 각자 소설을 선택해서 공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는 공룡에 대한 것만 봐도 괜찮아요. 누구는 아인슈타인을 보는데 누구는 공룡만 봐도 그걸 그대로 인정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너는 이제 나머지 공부 이런 거 시키는데 핀란드인데 특별반인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남았어? 했더니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는데 자신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못해서 이걸 배우지만 전 다른 걸 잘해요. 자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색깔대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뭐 우열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걔는 특별반으로 해서 그 못하는 애들을 꼭 그 핀란드의 모토가 뭐냐면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이게 그들의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는데 다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장관이 이 특별반에서 너무 많이 나왔대요. 그렇다면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아인슈타인도 8살까지 글을 못 읽었잖아요. 공부하는 방식이 특별하다 이거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시간 제일 잘하는 애 놓고 막 몰아치잖아요. 그리고 애들 보면 공부 외에는 뭘 잘한다는 걸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도 다 잃어버리죠. 관계도 잃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일 수밖에 없고 나다운 게 없고 나는 항상 보면 못하거든. 그리고 나 혼자 내 거를 들여다보려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딴 사람을 보거든요. 항상.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에 따라서 살면 누구나 행복하대요. 내가 결정하는. 그거를 빼고 항상 비교하게 했으니까 엄마들의 문제도 비교해서 왔고 아이들의 문제도 그걸 이어받아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10분의 1 가지고 이 독서와 사교육을 비교했지만 인생, 우리 가족 전체 인생을 봤을 때 독서보다 좋은 거 있어? 근데 돈도 안 들어 싸. 이걸 왜 포기해야 되나? 저 너무 유대인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마지막입니다. 0.2% 2,600만 명밖에 안 되는 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30% 이상을 받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버드, MIT대 학생이 3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매년. 교수의 3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전체의 부의 80%는 유대인이 가지래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럼 우리보다 걔네가 머리가 좋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리는 IQ는 우리가 더 높대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면 교육이 다른 거죠. 우리 교육열 좋잖아요. 이걸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현명해진 거를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폭력적일 만큼.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퇴사하면서 이 험한 입시에서 절대로 정서가 너덜너덜 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1차 목표는 이 가혹한 입시로부터 아이들의 정서를 보호하자가 1차였어요. 진짜로. 보호해서 기껏 했는데도 쪼가리밖에 안 된 거죠. 더 넓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그게 수업 시간 안에 독서가 들어올 때가 진짜 독서인데 그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벌써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를 하시려면 독서로 이렇게 뜨겁지 않게 이렇게 코팅을 해서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금방 지나더라고요. 20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는데 이 시간 하루하루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준 이 아이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신기하게. 내가 잘못해도 막 이쁜 줄 알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점 촬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책 들고 가서 서주시면 사인은 여기서 일단 할 거거든요. 일단 줄 서주시 빨리 나와서 식사하시면서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